북녘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 실황중계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태풍 피해와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전함공산대학의 교원이었던 김은광이고 세 분의 자유북한 방송 기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며칠 전에 북한은 아주 큰 명절을 하나 쉬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명절이었어요? 공화국 창건. 공화국 창건. 네. 9월 9일. 원래 이게 자유국가들에서는 그걸 국경절이라고 하거든요. 네. 국경, 네. 국가의 경사. 네. 그런데 공화국 창건 기념일, 네. 71주기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언론이 이 전한 자료에 언론에 따르면 그날 이례적으로 북한은 특별한 행사도 없었고 네. 이번에 13호 태풍 피해 때문에 그걸 가지기 위한 총력전을 하느라 우리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더더욱 고생이 더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태풍 피해가 이번에 좀 컸는가요? 네. 아시게? 근데 보도 TV로 보도한 거는 북한에서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이렇게 부상당했다고 총 8명이 그냥 사상자가 났던 걸로만 그냥 보도했대요. 그 정도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북한에서는 자기네가 좀 이미지를 태풍 그쵸, 피해를 그쵸.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지를 조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소수. 근데 사망자는 매번 태풍 피해가 계속되잖아요. 그냥 해마다 반복되는데 제일 컸던 게 작년 솔릭이라고 하는 태풍이었는데 그때 사망자가요 엄청 많을 것 같은데 17명이었어요. 그 뭐냐 이재민이 47,000명인가 됐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이번 피해는 조금 좀 경미했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이번 피해를 어떻게 하나 경미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요? 김정은이가 갑자기 비상군사위원회를 소집했잖아요. 거기서 전 인민이 피해 대책을 제대로 할 것이다. 뭐 또 우리 군대를 믿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피해가 많이 갔다고 세계에다 말하면 김정은의 위신이 바다에 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장군님이 수습해준 덕에 우리 이 정도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또 않을까요? 최고인민의 대의원 네. 선거 2차 회의도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국가 수반으로 결국은 초대된 데니까 첫 번째 사건이 터졌으니까 아무래도 자기 위력을 조금 가시하려고 이번엔 피해 대책을 이렇게 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러지 않을까. 역시 기자들이 세련된 분석이 다르네요.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북한에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사전에 피해 대책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군사위원회 일은. 글쎄요. 네. 저도 이제 당주한 군사위원회 비상학대회 그거에 대한 보도문 북한 노동신문 읽어보니까 나는 그거 읽으면서 김정은 어저께 국가 국무위원장이 된가 싶기도 하고 거기다 이제 자기 전 7년 동안 해먹는데 뭐라 그러냐면 왜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일꾼들은 속수무책으로 아무 일도 안 하고 피해만 당하는가 이거는 인민을 생각 안 하는 그래 아주 나쁜 행동이고 인민은 피해를 당하든 안 하든 제자리도 지키지 못한 나쁜 거라고 그럼 자기는 그때 7년까지 뭐 했느냐 말이야. 그러니까요. 웃기는 사람. 이번에도 피해가 적진 않더라고요. 최고인민의 1차 회의 때 원래는 그 법안에다가 김정은이를 국가 수반으로 한다는 그걸 개정을 넣었는데 폭로를 안 한 거예요. 폭로를 안 하고 있다가 2차 회의가 이번에 진행되면서 아마 국가 수반이라는 위상을 떨치는 아마 딱 이렇게 선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번거지를 다 뒤집어 썼으면 당연히 북한 주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생활이 초보적인 어떤 조건은 갖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잘해야 되니까. 근데 안전하고 이런 자연재해에 그래도 그나마 생명재산이 잃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더라고 그냥 계속 잠만 깨면 미사일 노래만만 붙어 있고 매달려 있고 완전 로켓맨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철이 안 들었죠. 어린애들이 미사일 아니면 슈퍼맨 아니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예. 남자들이 60대야 철이 든다 그러더만 이제 35밖에 안 되니까 철이 안 들었나 그렇죠. 봐요. 이번에도 근데 북한에서 한 460세대가 이제 파손됐다고 하니까 거기다 이제 농경지 같은 게 여의도 면적이 157배래요. 여의도 면적이 157배 되는 농경지. 농경지 458평.
평범 미터라고 그러니까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그 링링이 지나간 자리를 보면요, 우리 저 남한 쪽은 그래도 그 영향권 들었으나 약간 애돌았고요. 북한 항해남도 항해남북도가 네. 직접 타격거리였어요. 네, 맞아요. 그 사진이 노동신문에 나왔는데 보니까 벼가 다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놈을 이렇게 일으켜 세운다 해서 일으켜 세워줘요. 안 세워지죠. 와, 나 그래 그거 보면서 그것도 안 하면 나중에 욕 먹잖아요. 이제 목 잘리니까.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석 때 햇볕을 먹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햇볕을 먹는데 햇볕 먹지. 지금 벼가 넘어지면 이건 쌀밥을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지금 완전 베리는 거거든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북한 같은 경우 왜 피해를 더 볼 수밖에 없냐면 보니까 우선 북한은 나무가 없어서 그래요. 산에 사무가 나무가 없기 때문에 태풍 불면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맞아 쓰러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막아주 받침막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람을 나무라도 막아주 방파제가 제대로 있다면 바람이 암만 불어도 농경기가 침수비 당하거나 쓰러지지 않겠는데 웬만해서는. 근데 이건 아무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마주 맞는데 쓰러지는 거죠. 이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강 기자님 이야기했는데 태풍이 지금 들이닥쳤는데 국가는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말만 앉아서 뻥긋거리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왔더니 이 자유세계에서 태풍과 같은 이런 재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개인이 아닌 국가가 맞죠. 맞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재난, 이 어떤 어떤 태풍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일과 같은 그 기상 어떤 이변이 왔을 때 국가는 어떻게 대책을 취하는가요? 우선은 이 태풍이 오기 전에 먼저 뉴스로 이제 그 13호 이번에 완게 닝닝이 13호잖아요. 13호 태풍이 온다고 태풍을 예비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게 만들어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태풍이 올 때는 핸드폰이 아예 불이 나요. 태풍이 말이에요. 온다. 어디까지 온다. 지금 빨리 준비를 해라. 어디면 위험하다.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가는 데를 기초해서 인천 지역, 오누미 지역 이렇게 하니까 피해에 대한 방지가 우리가 다 할 수가 되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진짜 그 남북한의 차이를 보면요. 여기 무슨 일이 터지면 뭐 전 군중적 뭐 총동원 이런 건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피해를 막고 하는 건 건설기업이나 또 그리고 그걸 어떤 뭐 공사가 있어야 돼. 공사 기관들이 주로 하고 개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혹시 바람에 넘어가지 않게 이게 좀 단돌이라고 그런 거지. 이거는 뭐 그냥 태풍 났다 하면 모든 국민들이 떨쳐나가지고 정말 부역의 동원제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되게 보면 그런 네. 게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북한에 살 때는 뭐 태풍이다, 뭐 자연재해가 온다 하면 이게 뭐든 자기가 사는 집을 상관없이 내 집은 태풍이 무너져도 괜찮아요. 국가에 대한 뭐 농경지라든가 회사에 가서 김일성 초상화 무너질까봐 이렇게 뭐 연구실 제대로 할까봐 비밀방 막 씌워놓고 막 이렇게 국가가 기본인데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기본인 거 내가. 그렇죠. 내가 태풍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사람의 되고. 생명이 또 기본이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쩔 수 없어요. 남과 북이라도 자연재해라는 거는 한국도 있을 수도 있고 북한도 있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그 태풍 피해를 만약에 받았다. 우리 집 창문 유리가 깨졌다. 내 차가 뭐 태풍 피해를 받았다 이러면 보험이다. 그게 보험도 되거니와 나의 인생에서 막 이렇게 북한에는 태풍 불어서 우리 집이 무너졌다면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유리창 깨졌으면 사람만 안 다쳤으면 다음날 다시 유리창 착 하는 건 아무 문제도 없고요. 차가 망가졌다 해도 다음날 새 차 뽑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만 제대로 정상이면. 근데 이 대한민국 자체가 보게 되면 이제 지영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대한민국하고 이거 남한하고 조금 차이가 난 게 대한민국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자기 맡은 분야가 다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만 터지면 전 국민 앞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세금을 내고 매 분야마다 자기가 맡은 구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태풍이 온다고 알려주는 그런 센터가 있고 도로면 도로를 맡은 단위가 있고 이 집을 지을 때는 내가 태풍에도 끄떡 없이 지어야 된다는 책임감을 맞은 그 단체가 있고 그런 건설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자기 각자 돈 받고 하는 일이고 세금 내고 자기네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철저하다고 보거든요. 이럴 때 제일 고생하는 게 북한에서는 군인들이죠. 군인들이죠. 그래도 군인들 또 믿는다고 한마디 했잖아요. 네, 한마디 날라가면 어떡해.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도 군 생활을 많이 10년 뭐 하다 보니까 태풍이나 불고 이제 장마 피해가 오고 하게 되면 군인들이 훈련이고 뭐고 싹 중단하고 일체 중단해요. 몽땅 다 이제 현장에 나가야 돼요. 나가는데
제가 군간 학교 때인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사택이 지금 한 12세대가 이제 무너지게 됐는데 그 안엔 초상화가 있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기본은. 예, 말이 됩니까, 이게? 김부자의 사진이 있다는 게 문제점이죠. 기본. 그러니까 그걸 바꿔야 되니까 군인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산골물 같은 경우에는 호리만 치게 되면 사람이 또 내려가거든요. 이게 지금 이만한 덜들이 이제 물 밑으로 흘러요. 이제. 그렇지. 근데 거기에 들이가서 군인들이 덜이 또 없으니까 그 채취를 해가지고 뚝을 쌓는 거예요. 뚝을 쌓는데 그 이만한 덜들이 와서 다리를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그냥 바로 네, 그러니까 꽉 쓰러지거든요. 거기서 맞고 쓰러지면 또 건져내서 병원 실어 가고 또 투하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하는데 그것을 한 3일을 들어가서 하니까 사람 있죠. 이 다리가 성성한 데가 없어요. 정말.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쳐도 뭐가 있냐면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군인들한테. 맞습니다. 설사 다리가 부러져도 보상이 없어요. 이거는. 영예군인. 영미군 맞아. 근데 훈장 하나. 그렇게 이제 긴급 동원해서 재복구에 뛰어들었을 때 막 우천 속에서 그거 동뚝이 넘어지는 거 사람들이 어싸싸해가지고 뭐 영적 담을 소개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서야 저 사람들이 아침에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나왔을까. 근데 그렇게 동원됐을 때 좀 급식이 올라가는가요? 아니요. 저희도 이제 김부자 초상화를 구하겠다 불속에 뛰어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뛰어들었거든요. 저도 뛰어들었는데 실적으로 뛰어 안 들어도 죽고. 그렇죠. 뛰어들어. 왜냐면 그 불이 막 이렇게 붙는 속에서 김부자 초상 안 구하겠다 안 들어가면 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잘못 다 죽어 이 걸리면 그렇죠. 정치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들어가야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게 들어가면 정말 숨이 꼭꼭 막히거든요. 이게 화염에 숨이 막히는데 우선 들어가자마자 이불장을 열고 모포를 꺼내서 초상화를 내려놓고 막 쏴요 이렇게. 그냥 못 가지고 나오니까 그 몸에 딱 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정말 그 안에서 이제 기아장이 빵빵 튀고 북한 기아 이게 맞아. 빵빵 튀잖아요. 안에 독들이 새빨개 달아서 빵빵 튄단 말이에요. 근데 극하고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 밥이라도 며칠 좀 잘 줬으면 좋겠는데 대열 동작을 못 한다고 이게 다리를 거기에 들어가서 다리 다 다치고 타고 나왔는데 어떻게 동작을 해요? 근데 대열 동작 못 한다고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이야. 이게 남의 집 귀한 아들들 가 데려다 13년씩 이게 무슨 생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완전. 그렇죠. 그들한테는 그 인민군 군인들이 사람인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장기 쫄과 같이 그러니까 삽이나 청바지죠, 곡괭이에 청바지, 그냥. 삽이나 곡괭이 사람이 도구에 아니지. 도구. 그 우리 그 대표님 북한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구호나무 거기에 그렇죠. 산에 불이 나가지고 학생들이 70명이 그 구호나무를 구한다가 뛰어들었다 다칠쓰게 죽은 그런 사연도 있었잖아요. 예, 있었죠. 사진 다 해가지고 도로 개설 뭐 어디에다 다 하고 도로 개설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참 웃기는 거죠. 지금 생각하는 거 보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현 김정은이나 그 사진 쪼가지가 뭐길래 사진 인쇄해서 한 장 더 뽑으면 되지. 왜 뽑으면 사람 되지, 네, 진짜.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사람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 길고 그걸 종용하잖아요. 그걸 그렇죠. 잘했다고 뭐 평가하고 안 한 사람 처벌하고. 네, 처벌하죠.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은 뭐 할 수 없이 그 험한 꼴을 안 당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렇죠. 근데 그 순간 제 죽을 탈출할 수 있는 네. 근데 그때 봐봐요. 그런 현장에 딱 가게 되면 우선 탈출할 수 뭐 있는 지휘관들부터 보이지던 정치던 다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들어가. 그 사람들 왜 안 들어가요? 그 사람도 안 되고 군인들만 들여보내지. 걔는- 뒤가 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자기는. 아주 그- 그냥 목숨을 그 불속에 들어간다니 자기 목숨 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야,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저 예린 기자가 조금 그 말미를 이제 했는데 남북한에 와서 우리가 살아보니까 뭐 태풍이라는 게 북한도 불고 남한도 불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재해가 생깁니다. 근데 재해를 복구하기 위한 그 다음의 상황들을 보면 남북한이 돌아가는 게 완전 다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주 큰 태풍 피해 내지는 해일 피해 때문에 저기 뭐 태천에 뭐가 이제 고장 나서 기름이 온 바다에 이게 덮었다.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이번 태풍 때문에 엄청나게 뭐 이재민이 생기고 큰 문제가 생겼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을 들여다보면 완전 판이한 세상이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고 어떤 걸 찾아봤어요? 봉사단체들, 국민들이 개별적인 사람들 이런 것들 못 봤어요?
봤었죠. 그렇죠. 이 대한민국 보게 되면 수해를 난다든가 뭘 하게 되면 벌써 사람들이 시켜서가 아니라 지원 문자 같은 것도 오고 봉사 단체에서 먼저는 가지만은 사람들이 거의 다 자율적으로 봉사를 자율적으로.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예. 그거는 북한처럼 나오나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북한도 만약의 경우 이런 김일성이라든가 3대 부자들의 이런 정치성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남의 아픔을 생각해서 이렇게 할 수 봉사라든가 이런 걸 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내모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왜 저러지 이게 먼저 불만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남과 북의 차이가 그런 데서 좀 많다고 보아요. 저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꼭 당이나 국가에서 알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동정해서 달려가고 또 단체들은 단체대로 가고 네, 국가기관 맞습니다. 국가기관대로 가고 군은 또 군대로 동원돼서 그걸 가급적이면 빨리 가다듬고 복구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가면 수해 피해다 뭐 전에도 강원도 쪽에 산불 피해 났을 때도 보게 되면 모든 피해가 났을 때 좀 회장이다 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홍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와, 돈 엄청 맞습니다. 들어가죠. 엄청나게 맞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면 뭐 1억씩 뭐 2억씩 뭐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네. 그 더 이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돈이 없는 분들 다 하면 10,000원짜리라도 50,000원이라도 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예.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예. 이런 거 왜 나타나는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집단이라는 것에 얽매여 가지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몸이 밴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누가 피해를 봐도 그래 떠서 뭐이라 들겠구나. 뭐이라 그럼 또 강제로 끌려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 그리고 이제 뜻밖의 어떤 재해 재난을 당해서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은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가 관심해주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개별적인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그걸 지원해주고 그런 모습들은 북한에서는 뭐 저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왜냐하면 그 찾아가자 해도 또 서비스차를 타고 또 그까지 가야 되고 그다음 제 먹고 입고 쓸고 다 또 가져가야 되고 그럼 내 장사는 또 네, 어떻게 하고 우리 맞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살리겠느냐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런 환경이 안 돼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북의 주민이 돼서 제 말에 좀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거냐면 여기 대한민국에서는요, 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너무 이제 그 병에 걸리고 배우지 못하고 궁핍과 가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고 저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네, 알려주죠.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 기부를 하라고 전화 한 번 하면 10,000원 내지는 5,000원 자기 약정한 돈이 이제 내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모여져 가지고 아프리카인들 돕고 네, 뭐 맞습니다. 피해나 이런 이제 큰 재난을 당하면 또 그것도 만들어지죠. 북한에서 텔레비전에다가 그거 걸었다. 쭉 뭐 휴대폰도 있고 다 전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자 이번에 저 항해남도 완전 벼가 싹 넘어지고 농민들이 삶이 어렵게 됐다. 그리고 너무 저 집도 무너지고 형편이 없어서 좀 돈을 좀 지원해야 되겠다. 이 번에다가 돈을 거면 한 번에 10,000원씩 나갑니다. 5,000원 나갑니다. 그러면 그런 문화에 익숙되지 않아서 처음에 뭐 기부를 안 할까요? 아니면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죽이는가 당장 이런 것 때문일까? 저는 생각해 볼 때는 저는 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저도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익숙 안 된 것도 뭐 있기는 하겠지만 없지 않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생활이 그래도 풍족하고 내 생활이 어느 정도 뭐 살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남한테 배려도 해주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건 내 자식도 끼끼 먹이 살리기 힘든 판인데 그렇죠. 남의 자식이 남의 가정을 어떻게 신경을 쓰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한 명도 아니고. 그렇죠. 그 엄청나는. 5,000원이기는 북한에 쌀 1kg 사서 온 집안이 먹을 수 있는 건데 하루를.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절대로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그 김진 기자는 북에 있을 때 뭐 이렇게 뭐 식당이랄까요 음식점도 이제 운영하시는데 만약 그런 광고가 난다면 돈을 좀 팍 좀 낼 수 있을까요? 글쎄 북한에서는 이런 광고가 날 일이 거의 없죠. 왜냐면 조건은 돼요. 이제는 핸드폰도 있고 텔레비전도 뭐. 그렇죠. 근데 그거 왜? 개인
기업들이 개인에게 너네 다이렉트로 돈 줘라. 국가를 믿을 수가 없죠. 국가를 걸쳐서 우리가 돈 내면 김정은이가 또 그 사람들한테 내가 너네를 줬다 이렇게 우리가 어처구니없는 짓은 안 하죠, 개인들.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항해도에 있는 뭐 강리혁 씨가 이렇게 굶어 죽는다 했는데 강리혁 씨한테 10,000원을 보내서 이 사람 살려준 다음 저는 그치, 보낼 거예요. 가는지 모르지.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주는 10,000원이 강리혁이한테 가는지 아니면 김정은이 계좌에 들어가서 김정은이가 또 수건 하나씩 나눠주고 만세를 100번 부르라고 할지 그건 모를 일이잖아요. 모를 일이면 꼭 그렇게 되죠. 그럼 그거는. 나는 안 주죠. 그 장관님 사랑의 배로로 제가 살아났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피해 입으면 그 단체들의 쫙 그 회의실 같은 데 가서도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담요 주고 막 살잖아요. 라면 박스채를 갖다 놓고 햇반 갖다 놓고 이게 하는 거 보면 저는 항상 그런 거 보면서 야 북한에서 저렇게 해줬다고 하면 하루 종일 저 사람들 서서 장군님 만세 부르려면 언제 앉겠냐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일이고 그렇습니까? 좀 질문이 좀 황당하네요. 이혜린 기자가 생각할 때는 북한도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조금씩 모아서 이 위기 그리고 어려운 그리고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이런 상대들한테 도와주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자면 언제쯤 될까요? 일단은 그게 형성되자면 북한에서 김부자, 삼부자들 칭송하는 그런 중송심 그런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에 북한에서 그 눈 위로 이거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백내장 온 사람들을 해외에서 와서 치료준 그런 무료로 치료해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모든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이 김정일이가 인사를 한 거예요. 진짜 고맙다고 막 절을 하며 울며 난리친 거예요. 눈 안 보이고 고쳐줬더니. 백내장 치료를 했는데 그게 김정은의 이 산부자들한테 다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영 씨가 얘기를 했듯이 모든 게 국민들이 지원을 해도 이게 다 김일성이나 그 산부자들이 했다고 하는 거지. 여기 대한민국처럼 이 모든 국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려울 땐 내가 또 할 수 있는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개인한테만 돌아가니까 그 김정은이 해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줘서 내가 이런 고마운 혜택을 입었구나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내가 돌리는 어떤 사랑과 관심, 배려 이런 것들이 정말로 다른 제3자에서 그게 오염되지 않고 고스란히 닿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때라만이 정말 배려의 마음도 연다 이런 북한에도 마음이네요. 배려의 마음이 있겠죠. 이렇게 말하면 또 북한 사람들 정말 못됐다 할 수도 있겠는데 저희 동네에서도 봐요. 이제 인민반에 굶어 죽는 사람 있으면 인민반이 쌀도 조금씩 모아주고 김치도 모아주고 이래요. 근데 종은 많지. 그게 어느 정도 내 살림을 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처지지 대한민국 국민들 자체도 내 통장에 잔액이 1,000원 있는데 500원 주라면 못 주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죠.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번 태풍 링링이 피해를 입은 북한 그리고 그것을 그 피해 복구를 위해서 정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섰다라고 이제 보도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과 이 자유세계에서 피해 복구 재난 방지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비교해 보면서 얼마나 남북 간이 다른지 우리 기자님들 좋은 의견들 또 분명한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연이어서 이렇게 국가적 재난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과 관련해서 남북한 이 체제 즉 정부가 하는 행동이 너무 다르니까 그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한번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